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길을 걸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운이 좋았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여정의 깊은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현상을 이해하면 부자가 되는 길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쁜 마음도 잠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한 성공 이후 달라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정적 여유 속에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첫째, 자아인식의 전환. 모든 일이 잘 풀리던 어느 오후 나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위치,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던 거죠.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른바 사기꾼 증후군이었던 거죠. 사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실패를 거듭하며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도 성공의 문턱에 서자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동안의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왔던 습관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기인식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 말이 나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걸 느꼈습니다. 나의 자아인식은 그렇게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한 번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아는 유명한 작가도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대. 내가 이걸 썼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죠. 전문가의 조언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고 보다 건강한 자아 인식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외부의 인정에서 오지만 완성은 내면의 자신감에서 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고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가 이룬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둘째, 인간관계의 재구성. 어느 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바빠져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이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무척 즐거웠지만 문득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던 거죠. 내가 성공한 이후로 우리 관계가 달라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성공은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던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했죠.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너 이제 우리랑 노는 게 시간 낭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이 나에게는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경계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재정적인 성공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고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친구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내고 싶어.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친구들도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가끔은 너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 대화는 우리 관계를 다시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변화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머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다음엔 내가 저녁 살게, 하지만 내가 계산하면 더 좋겠어 라는 농담은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상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나는 항상 진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칠애보다는 진솔하게 다가가려 했죠. 그 결과 새로운 네트워크가 내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관계의 재구성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기존의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과 대화, 그리고 유머는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관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보세요. 이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재정 관리의 중요성.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도전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바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느끼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가져오는 새로운 책임의 무게도 실감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급격히 늘어난 수입에 대해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저 돈을 쌓아두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놔두면 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과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점이었습니다. 재정 관리를 유머로 표현하자면 부자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서 돈을 어디에 숨겨두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일이었죠. 물론 은행 직원은 웃으며 돈은 숨기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거랍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처럼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경제적 변화와 함께 오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더 큰 안정과 성취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 사회적 변화, 경제적 변화는 각각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간관계, 그리고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변화에서 우리는 자아 인식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성공을 이루면서도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사기꾼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인식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변화는 인간관계의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적 성공이 가져온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존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솔직한 대화와 진정성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써보세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변화는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재정 관리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고려하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는 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각자 자신의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인사이트와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부디 이 여정에서 여러분만의 성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